여러 부위에 충치가 있거나 외상으로 인해 치아 결손 부위가 큰 경우 또는 신경 치료를 끝낸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덮어 씌워주는 보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아 보철 치료는 치료 방법과 쓰이는 재료가 다양한데요. 특히 보철물에 쓰이는 재료는 각각마다 특징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손상 부위나 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는 것을 선택해 치료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치유학과 전문의 정찬우 원장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치가 크게 생겨서 아말감, 레진 혹은 일레이 치료를 하게 되고, 광범위한 충치나 치아에 금이 간 경우 신경치료와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죠. 더 나아가 자연 치아를 유지하지 못하고 너무 심하게 방치된 경우 발치 후 임플란트나 브릿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를 할 때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이 어떤 보철 종류를 선택할까? 인데요. 이갈이나 이악물기 습관이 심한 분들에게 강도가 약한 세라믹을 쓴다면 적절한 치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치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고 망가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치과에서 어떤 재료를 추천해 주더라도 이게 나한테 맞는 재료인가?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는 보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보철 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철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는 PFM, 골드, 세라믹, 지르코니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FM은 겉은 치아색이 나는 재료이지만 그 속은 메탈, 즉 금속 뼈대 위에 도자기 재료를 입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으로만 보철물을 만들었을 때 신미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드입니다. 순금은 너무 무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치과용으로 개발한 합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세라믹입니다. 올 세라믹 크라운은 말 그대로 치과용 도자기 소재로만 만든 크라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있는데요. 지르코니아는 이산화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세라믹의 한 종류이고 여러 가지 처리를 통해서 강도를 극대화시킨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PFM은 메탈 크라운 위에 도자기 재료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메탈 크라운에 비해서 심미적입니다. 예전에는 앞니 크라운이나 어금니 크라운 등 다양한 부위에서 사용하게 되었고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세린 부분이 얇아서 깨지기가 쉽고 아래쪽 부위에 금속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앞니에 했을 때 까맣게 비쳐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인데요. 금은 치과 재료학이 발전하면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좋은 재료입니다. 금은 변색과 부식이 되지 않고 연성, 즉 펴지면서 구강 내에 맞게 약간의 변형이 되는 적응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한데요. 우선 다른 보철물에 비해서 비용이 비싸고 심리적으로 좋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라믹 크라운입니다. 세라믹 재료는 성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심미적인 장점이 가장 큽니다. 약간의 투명도를 가지어 자연치와 유사한 질감과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단점은 강도입니다.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듯이 세라믹도 유사하게 강도가 비교적 약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최근에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재료인데요. 치아색으로 만들기 때문에 심미적이고 강도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세라믹과 비교했을 때 어금니 보철 치료에 더 적합합니다. 금속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금속 알러지에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두께가 최소한으로 가져져야 되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 시 치아를 비교적 많이 깎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철물을 선택할 때는 내 상황에 적절한가가 중요하겠는데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드시고 이갈이나 이악물기 습관과 같은 나쁜 구강 습관을 가진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보철물이 깨질 위험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 세라믹이나 얇은 PFM을 한다면 얼마 안 가서 깨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선택하거나 깨지지 않는 골드 크라운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앞니 보철의 경우 치아색을 낼 수 있는 지르코니아, PFM, 세라믹을 할 수 있는데요.
PFM의 경우에는 신미성이 다소 떨어지고 내부 금속이 잇몸이 퇴축함에 따라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경우에는 치아를 깎아서 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 임플란트 보철은 거의 다 지르코니아로 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분들이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건전 치질의 양도 다를 것이고 이갈이나 이악물기 습관, 질기거나 단단한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들이 있는 분들은 더욱이 보철물의 수명이 짧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또한 치과마다 선호하는 재료와 사용하지 않는 재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철 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철 치료를 진행하고 나서 치료 후 기대 수명은 환자마다 너무도 다릅니다. 계속해서 설명했듯이 씹는 교합력도 다르고 습관에 따른 패턴도 매우 다르고 사람마다 구강위생에 대한 생각과 관리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위생을 신경 써서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고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줄여주시면 보철물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함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보철물 체크하기가 있겠습니다. 치과에 내원하시면 여러분들을 진료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정성을 다하여 도와주실 것입니다.